안녕하세요. 공선생의 부동산 하나입니다. 오늘은 329 대책에서 발표되었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토지 중과세율 인상과 장기 보유 특별공제의 개정 사항에 대해 12월 1일 한국경제에서 보도한 기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시행되려 했었던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세율이 10%에서 20%로 상향,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었는데 없었던 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군기 잡아놓고 풀어주는 것도 아니고 참 어처구니 없는 해프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미 팔아버린 사람들 때문에 다시 묻겠다고 하면 난리가 아닐 텐데, 저는 겪어보지 않았지만 모 드라마에서 말하는 6.25 난리는 난리도 아닌 것 같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오늘의 주제, 토지 세금, 양도세 호재,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장기 보유 특별공제 없었던 일,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려는 사람들 좋아졌네입니다. 오늘 또 공선생을 통하여 토지 공부 잘 하시고 중간중간 시사점도 잘 들어가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알림 설정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없었던 일로 시장 혼란만 준 정부입니다. 정부 LH 사태 대책으로 비사업용 토지 규제 발표가 지난 3월 29일에 있었고, 국회 투기꾼 잡자고 다수 토지 규제 하나 등의 반대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상황으로 정부의 급조 대책에 시장만 혼란이 왔네, 손해본 사람도 있네 등인데 수익이 낮아진 거지 손해는 안 봤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LH발 투기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내놓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안이 국회에서 무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입니다. 여기서 비사업용 토지는 1000제곱미터, 약 302평 미만의 농지, 주말 체험 농장 등과 농사를 짓지 않는 나대지, 임야, 잡종지 등의 땅을 의미합니다. 시장은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가 2021년 1월부터 적용할 것이라 확정적으로 받아들여온 만큼 혼란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12월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양정숙 의원의 대표 발의로 더 이상 소득세법 개정안은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소수의 투기꾼을 잡자고 다수의 토지 보유자를 규제하는 것은 안 된다는 판단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해당 법안은 양도세율 중과를 기존 10%에서 20%로 상향하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정부가 지난 3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반영해서 민주당 의원 명의로 청구한 발의법입니다. 강력한 부동산 투기 대책 발표가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확정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부동산 업계에서는 토지 보유자에게 2022년 1월부터 세금 폭탄 나오니까 그동안 잘 보유해왔던 땅을 팔아야 한다고 권고했고, 세무업계에서도 세금 계산을 해보면 몇 천만원, 몇 억 더 많이 나오니까 파는 것이 수익이 더 좋을 거라고 권고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A씨는 2005년에 4억을 주고 땅을 구입했는데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폐지된다는 것에 30%의 공제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예상했던 금액보다 싸게 팔았다는 사례입니다. 세종시에 2005년에 4억짜리 땅을 샀으면 지금쯤이면 아무리 못해도 약 20억은 되어 있었을 텐데 땅값 안 오른 지역인 것 같습니다. 웃자고 하는 것입니다. 5억 원에 처분하여 1억 원의 양도 차익을 거뒀다라고 하면 올해 팔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30%와 24% 일반세율 및 10%의 중과세를 포함하여 약 2천만 원 정도 나왔고, 내년에 팔면 약 4,200만 원 정도 나옴에 따라 2배가 넘는 세금을 내야 하므로 매수자 먹을거리나 주자는 식에 좋은 일 한다고 치고 2천만 원 정도 싸게 팔았겠죠. 양도세는 수익이 발생하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는 없습니다. 기대 수익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익을 본 것입니다. 맥없이 땅만 판 격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욕먹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정부가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대책부터 급하게 내놓았고 시장에 혼란을 주었고, 그동안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세금만 뜯어가려고 한다는 비난은 계속 이어질 듯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원래대로 중과세 20%로 매기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 배제시킬 수 없는 입장인지라 한숨과 한심이 교차하지만 그나마 늦게라도 생각을 고쳐두셔서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사안이 시사하는 것에 대해 몇 가지 정리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동산 투자는 얼마나 절세를 하느냐에 따라 투자 여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 매수 후에 사업용으로 만들지 않아도 양도세 10%포인트 추가 미적용과 장기 보유 특별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매수자들에게는 호재로 작용됩니다. 기존 토지 소유자 역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기까지 급하게 팔지 않아도 되고, 만고의 진리는 토지라는 토지의 영속성이란 특성 때문에 좋은 금액을 주고 사갈 임자를 만날 때까지 시간을 벌어서 매도자에게도 호재로 작용됩니다. 하지만 세종시 땅값은 가지고 있으면 오른다는 생각을 대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매물이 값싸게 나오지 않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이 됩니다. 논점이 조금은 벗어났지만 아파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완화도 조만간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 심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세종시 토지 투자에 있어서 329 대책에 대한 정부의 번복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없었던 일로 라는 주제로 알아보았습니다. 모쪼록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하셔서 부동산 정보 잘 받아보시기 바라고, 다음 영상에서도 사전 잘 엄선하고 분석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